네, 이어서 오늘장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 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양 지수부터 현재 주가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금일장 코스피는 장 초반에 2,486포인트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오전 중에 2,46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후에 오후에 이제 회복되면서 장 마감 정 동시 호가에 270선이 2,470선이 깨지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스피는 아마 내일 중으로는 좀 더 아쉬울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 706포인트 갭을 띄우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상승하면서 764.62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뭐 일반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크게 하락을 이탈을 했던 흔적이 없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은 마감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양 시장 모두 외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이어갔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환율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미국발 좀 이슈들도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 코스닥의 이제 외인 및 기관 순매수의 유입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먼저 그 전에 코스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외인의 5,555억 원 순매수세 유입이 됐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2,758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등의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의 강세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는 이제 보험이나 전기가스업 그리고 금융업들의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좀 전체적으로는 좀 흐름이 다소 이제 좀 다르게 좀 흘러간 흐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인이 2,051억 원 그리고 기관이 1,860억 원 이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외인은 3거래일 연속 그리고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며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매수세를 보여줬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게임 엔터 등 기술주 및 성장주들의 이제 강세가 보여줬는데 뭐 대다수의 이제 코스닥 섹터의 경우에는 다 전부 다 이제 상승을 했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환율의 경우에는 1220 25.30원으로 이제 전일 대비 0.89%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네. 이게 사실 FOMC 시장에서는 뭐 페드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하락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의 이제 전망과는 좀 다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 또 이제 장기적으로 고용을 최고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려면 지금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밝히면서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좀 하방 압력을 작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들의 영향을 좀 지탱했다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외인의 매수세가 역시나 환율 하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오늘 증시 흐름을 굉장히 좀 좋게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환율까지도 전장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마감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좀 좋다 보니까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이 FMC 발언과는 좀 다르게 국내 증시 좀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 섹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들이 있었는지 한번 훑어주시죠. 네, 오늘 이슈 섹터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폰, 화장품, 그리고 좀 특이하게 원격 진료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퀄컴 그리고 구글과 XR 협업 사실 공개 소식을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디프레스 및 웨이버스가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또한
그 따른 그 IT주,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상승을 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게임주도 역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비둘기 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비덴트 등 가상화폐주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외에 뭐 갤럭시 S24 언팩 행사를 통한 나무가 등의 이제 부품주들도 상승을 했고, 오늘 좀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면 진료 제도와 논의를 통해서 헬스케어 역시 좀 특이한 이슈로 상승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외에 좀 다른 섹터가 있다 한다면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들이 다수 섹터가 상승을 하면서 하나솔루션 및 남아토건이 일제히 좀 상승을 했던 흐름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좀 업종들이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큰 폭으로 들썩였던 모습 확인을 해주셨고요. 또한 FOMC 결과 발표로 좀 맞물린 또 그런 섹터들도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외에도 태양광 에너지 또 건설 중소형주들도 좀 상승세에 이어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좀 주신 바대로 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좀 나눠서 이 특징주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짚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좀 지켜볼 만한 특징주가 있다면은 그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인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전일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은 일제히 오늘은 좀 크게 상승을 했다 보일 수 있겠고요. 이게 전일 14만 원 이탈 후 금일 6.79% 상승하면서 15만 원 안착을 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그 실내 마스크에 대한 그 색조 화장품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를 빠르게 만회를 했다 보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좀 남아있는 이슈가 있다 한다면 그 중국의 이제 그 비자 제한 연장에 따른 효과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볼 수 있다면은 그 코스피 중에 사마 알미늄이 있습니다. 이게 사마 알미늄이 중국 신장산 알루미늄 제품 압수수색을 통해서 반사 이익의 효과를 얻으면서 금일 상승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인권 탄압과 관련된 강제노동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 위구르트 자치구에서 생산된 알루미늄 제품을 압류하기 시작을 했다는 소식을 통해 국내의 알루미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한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내 알루미늄 업체들이 반사이익 효과로 좀 상승했다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사마 알미늄 이렇게 오늘 코스피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이에 따른 매출 상승 기대감으로 조금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또한 중국의 악재가 현재 좀 풀리고 난 나중에는 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또 아모레퍼시픽이 받을 것 같다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상승세라고 지금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중국발 이슈로 또 사마 알미늄도 오늘 상승세 이어간 점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쪽 특징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그 시장의 특징주 대부분이 코스닥 시장의 그 종목들 대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특징주가 좀 있다 한다면 아프리카 TV가 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가 그 넥슨과 e스포츠 및 콘텐츠 제작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금일 7.32%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흐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방송 매체와 관련된 부분들 또한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크게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사실상 아프리카 TV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그렇게 크게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흐름을 봤을 땐 계속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위험자산 그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그 비덴트 등의 가상화폐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특징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기업이 오늘 좀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카르도와 그 STO 플랫폼 구축 소식을 통해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가상자산 그 커스티 전문 스타 업체 카르도와 그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크게 상승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외에도 그 NFT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보시면은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좀 편성을 했을 때 괜찮은 그 수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NFT 관련 주들도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아프리카 TV가 이제 넥슨과도 파트너십 체결을 맺었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오늘도 게임주가 좀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좀 상승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게임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상승 재료가 있었을까요? 게임주들의 특성상 이게 상승의 흐름이 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 국내 게임주들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매력도를 보기보다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개별주의 신작 흐름에 따라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넷마블의 경우에도 그 1분기에 굉장히 모드의 마블 관련된 그 NFT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러한 지금 신작 기대감들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1월부터 3월까지다.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외에도 지금 뭐 중국에 따른 뭐 비자 제한이 연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판호를 개방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발적인 부분들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게임주들이 앞으로도 개별주의 흐름대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아이템 관련된 확률 관련된 법률도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2월 말부터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는 게임주도 개별주 위주뿐만 아니라 법안 관련된 이슈도 남아있고 또한 그 중국의 판호를 통해서도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의 경우는 개별 종목 장세 좀 움직임으로 상승 이어가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지켜보시고 거기에 또 법안 관련 좀 이슈 체크해 보시면서 중국 판호와 관련된 이야기도 면밀히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이슈를 체크해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장 시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세를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외국인은 선거래 연속 그리고 기관의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등락폭을 크게 보이던 코스닥 종목들이 순환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환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IT, 로봇들에 대한 기업들을 위주로 많이 이제 순환매를 보여줬다가 대체적으로도 지금 화장품이나 게임주 위주로도 많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점차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러한 순환매를 통해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AI 관련된 이슈 대다수도 결국은 코스닥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보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코스피의 그 대형주들이 다소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을 판단했을 때는 가치주 위주보다는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춘 코스닥 쪽의 수급이 더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뷰티 및 게임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뷰티 대형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일부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전일이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역시나 실내 마스크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요. 분명히 나중에 추후에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중국 비자 제한 연장에 따른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은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고 날씨가 점차 풀리게 된다면 코로나 이슈도 사그라들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리오프닝 재개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뷰티주들
뷰티주들은 계속 이제 지켜봐도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주는 신작 기대감도 있지만은 그 중국의 판호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지금 공간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슈가 아직 크게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게임주고 또한 그 판호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같이 들어오고 있는 코스닥이 그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 같다 이렇게 먼저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순환매를 통한 회복세를 코스닥 쪽이 조금 보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성장주 위주의 코스닥 그중에서도 뷰티주, 게임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